네, 안녕하시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3강 나만의 날씨 알림이 만들기 한번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매일 오전 6시에 디스코드라고 하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울 현재 날씨를 자동으로 알림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내일 오전까지 예보까지 묶어서 한 메시지로 한번 발송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학습 포인트는 요 날씨를 알아보는 것이 기본 노드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외부 API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요 이제 실습을 하는 개념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가 한 줄로만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합치고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머지 노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드, 저희 이제 채널이나 챌린지 채널로도 사용했었던 디스코드 채널에도 한번 타겟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웨더맵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물론 우리나라 기상청이나 이런 API도 좀 존재하긴 하는데 인터페이스가 좀 복잡하고 빠르게 실습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용적이고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오픈 웨더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날씨를 가져올 수 있는 공식 노드고 무료라는 점이 사실 우리 책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기준 날씨나 5일 예보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정 생성만 해도 자동으로 API 키가 발급이 되고 조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연되긴 하는데 이제 이메일로 바로 꽂힙니다. 자, 그리고 디스코드 웹훅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단원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도구들 엮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보시라고 하는 세팅 없이 그냥 URL만 전달을 하면은 이런 디스코드라고 하는 메신저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디스코드는 쉽게 생각하시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인데요. 좀 게임 위주로 발전을 했던 메신저였는데 요즘에는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커뮤니티나 혹은 이제 회사에서도 쓰는 이제 메신저가 됐습니다. 슬랙과 쌍봉을 이루는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 채널에 메시지를 보내는 노드로 디스코드 웹프, 디스코드 노드를 쓸 거고 이제 실시간 자동 알림이나 간단한 모바일 푸시까지 사용하는 것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머지라고 하는 이제 노드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데이터를 합치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엑셀에 VLOOKUP 이런 거 좀 생각하는데 그런 거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합치는 게 뭐 위아래로 합칠 수도 있고 좌우로도 합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합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지원하는 노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같은 위치, 요 컴바인으로 옆으로 붙일 거기 때문에 막 복잡한 연결하기보다는 노드를 연결할 수 있다. 요거의 개념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자체는 몇 개 안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주기적으로 아침에 우리가 날씨를 받는 게 좋겠죠. 새벽 6시 이럴 때. 왜냐면 출근 시간이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버튼 눌러서 똑같이 스케줄 트리거 노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전 세팅과 동일하게 이제 오전 6시에 설정을 해줍니다. 이건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픈 웨더맵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오픈 웨더맵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날씨를 가져오기 그리고 미래 5개의 5일의 날씨를 가져오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날씨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료긴 하지만 어떤 인증 없이 받을 수 있는 날씨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셋업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특정한 토큰, 비밀번호거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하지만 여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구글 검색을 좀 해야 됩니다. 구글로 넘어와서 바로 오픈 웨더 맵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상위 노출도 되고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뜰 겁니다. 저 여기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회원가입하라고 회원가입하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이름이랑 패스워드만 넣고 동의 체크만 눌러주시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겠고, 그래서 회원가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메일로 이 오픈에다가 친절하게 API 키라고 하는 이제 자물쇠를 갖다 줍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자물쇠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API라고 하는 개념은 소프트웨어 간에 자물쇠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보를 주고받는데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사용하실 때 제미나이나 오픈 AI 같은 것들도 이런 키를, API 키를 요구하게 되는데, 오픈에다도 같은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키들이 이렇게 이메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위해서 노출하게 됐지만 이런 키들은 공공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끝나고 바로 이제 비활성화 할 거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받은 것을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셔서 액세스 토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키가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세이브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 버튼으로 연결 잘 됐다 라고 뜹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 포맷을 설정해 주시는데요. 시티 네임, 시티랑 랭귀지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그리고 영어는 KR이라고 써줍니다. 한국어죠. 클릭을 해주시면 사실 이제 한국어로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뭐 이게 위경도, 그 다음에 뭐 맑음, 그리고 온도, 그리고 뭐 체감 온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이런 API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올 때 이런 문서에 대한 이 API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렇게 이 클릭을 해서 위를 잘 보시면 도큐멘테이션, 그 도큐, 이렇게 이제 독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렇게 current and forecast weather data 이렇게 있죠, 우리가. 그럼 이걸 읽고 사실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무조건 읽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이걸 복사한 다음에 제미나이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AI 하나 쓰셔가지고, 자, 다음 URL을 가지고 어떤 항목인지 파악해줘. 그래놓고 URL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이 부분에서 이 문서를 읽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든 한글로 되어 있든 사실 기술 문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도움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서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경도, 타임존, 체감온도, 이슬점도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온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온도만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우리가 현재 온도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미래 온도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빼가지고 똑같이 오픈 웨더 5일 뒤 미래 예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설정할 겁니다. 이미 계정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노드는 한 번만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이렇게 실행해 주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일 지금 당장의 날씨는 한 번 데이터만 가져오면 되지만 이게 5일짜리 데이터면은 얼만큼 간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3시간마다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3시간마다 5일짜리의 데이터 15개의 데이터가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리스트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현재 날씨 지금 10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 1에는 11도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데, 새벽 6시에 이 워크플로우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6시에 새벽 6시 날씨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차근차근 세야 됩니다. 자, 3시간씩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9시, 자정, 새벽 3시, 새벽 6시. 이게 만약에 새벽 6시에 진행된다. 그럼 8이 그 다음날 새벽 6시 온도입니다. 8 리스트를 갖고 와야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내일 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실행한 시점은 제가 지금 밤 11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내일 11시 온도에 가까울 겁니다. 네, 그래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는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겠고요. 머지는 두 개의 인풋을 갖고 올 수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두 개입니다. 연결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 옵션이 append. append는 위아래로 넣는 데이터 옵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위아래가 아니라 리스트 파일 하나, 그 밑에 쭉 있었죠. 리스트 파일 하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현재 날씨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append 하면 이렇게 뒤에 이제 구조가 망가집니다. 우린 옆으로 붙여가지고 딱 그 두 개만 갖고 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컴바인 두 개의 데이터가 다시 매칭이 되니까 포지션, 위치로 그냥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원래 기본 옵션이 막 매칭 필드라고 어떤 특정한 값을 똑같을 때만 연결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엑셀로 VLOOKU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건데 우린 그런 거 사실 필요 없고 그냥 현재 날씨랑 미래 날씨만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연결한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여기서 갖고 오는 거는 현재 날씨 요거랑 리스트 8의 날씨 그 두 개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아웃풋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보기가.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갖고 와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에딧 필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가져오면은 왼쪽에 데이터가 보입니다. 여기서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키마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메인에 있는 이 데이터는 현재 날씨입니다. 지금 묶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만큼 해서 리스트 직전까지가 이제 현재 날씨고 리스트부터가 이제 미래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0, 1, 3, 4, 5, 6, 7, 8 8에 해당하는 요 템퍼러처 날씨가 내일 6시 정확하게는 24시간 뒤에 날씨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 날씨만 딱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그대로 쓰자니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가 이제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워크플로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책도 이걸 좀 놓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디액티베이트 해도 됩니다. 이거 제가 D를 눌렀거든요. 혹은 우클릭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이게 노드가 없는 것처럼 처리가 됩니다.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삭제하지 않고 이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 상태로 한번 가져오고 디스코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자, 메신저는 사실 여기다가 우리가 이강처럼 G메일을 붙여도 되거든요, 사실. G메일 찾아도 이제 붙여도 무방한데 이왕이면은 다양한 도구를 한번 쓰면 좋으니까 한번 디스코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으로 왔고요. 디스코드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혹은 브라우저에서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저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이렇게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여기서 왼쪽에 서버 추가를 누른 다음에요.
중간에 직접 만들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친구 임정의 서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왼쪽에 있는 부분이 채팅, 카톡방 같은 거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날씨 정보를 입력해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내 핸드폰에 알림을 오게 하려면 카톡이나 뭐 내가 사용하는 메신저 같은 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카톡은 이걸 연결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난이도도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게보다는 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디스코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왼쪽에 톱니바퀴 누릅니다. 그리고 연동, 웹후크. 이게 이제 보낼 때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낼 때 쓰는 거거든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캡틴 훅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 유희죠. 여기 생성이 되고 웹후크 URL을 복사를 합니다. 요게 이 주소를 타고 들어가면 어디에 메시지가 떨어지냐? 여기에 떨어집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돌아가서 여기서 디스코드라고 검색을 해주고요. 역시 결국 우리가 보내줘야 하는 거는 메시지 보내기니까 메시지 보내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 셋업 크레덴셜이 있죠. 여기에 커넥션 타입이라고 연결하는 탑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내는 거는 정말 간단한 메시지 보내는 정도인데 이게 인터랙션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을 물어보라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웹북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거다 라고 설정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셋업 크레덴셜 해주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역시 초록색으로 잘 뜨게 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죠. 11 누르고 보내기 하면은 석세스 이렇게 잘 보내졌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날씨를 보내야겠죠. 원하는 날씨 정보를 보내야겠죠. 그럼 어떻게 보내냐? 여기 있는 걸로 이제 그 전에 있던 여기에 있는 머지에 있는 걸 제가 각각 끌고 와도 됩니다. 어떻게? 메인에 있는 템퍼러처. 그 다음에 요 팔에 있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템퍼러처. 이렇게 들어가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이쁘게 보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것도 GitHub에 보내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템플릿 노드 이거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그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붙여놓도록 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 회색은 왜 그러냐면 직전에 실행되어 있는 결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성공됐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메시지가 보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AP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머지 연결도 하시고 디스코드라고 하는 채널까지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셨습니다. 마무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장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API라고 하는 개념을 발급하고 이제 연결하는 걸 해봤고요. 정말 쉬운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API를 바로 그냥 메일로 꽂아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M8N 노드가 이제 분기하고 다시 합쳐질 수 있다. 그리고 합쳐지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어떤 연결점을 찾지 않고 그냥 붙여버리는 기능들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알람을 받아보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자동화할 때는 저는 디스코드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좀 어둡고 좀 칙칙해 보이긴 해도 그래도 무료고 이제 서버도 공짜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